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한 분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고 계십니다.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바로 혼자 있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대구에 사시는 김모 씨, 67세. 새벽 5시, 평소처럼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그런데 문제는 부인이 친정에 가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9에 신고할 시간이 있을까요?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의 70%가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119가 도착하기까지 평균 8분. 하지만 심장이 멈춘 지 4분만 지나도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잠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황금 정보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3가지 즉시 행동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심장마비 앞에서 이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부산의 이모 씨 71세는 운 좋게 살아남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그 방법들을 무의식적으로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즉시 행동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먼저 심장마비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의 전기 시스템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키며 발생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듯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이때 가장 치명적인 건 시간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데 단 4분만 지나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6분이 지나면 심각한 뇌손상, 10분이 넘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문제는 119 구급차가 아무리 빨라도 평균 도착 시간이 8분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심장마비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합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신고조차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무섭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바로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오늘의 즉시 행동 우리 집에서 119 신고 시 정확한 주소를 미리 메모해 두세요. 이제부터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 5가지를 카운트다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5위부터 시작합니다. 5위는 바로 잘못된 자세로 쓰러지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이 아프면 침대나 소파에 눕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모 씨 69세 사례를 보겠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자 침실로 가서 누우셨어요. 그런데 누운 자세에서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의식을 잃으면 기도가 막힐 위험이 큽니다. 올바른 자세는 바닥에 등을 대고 다리를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체의 혈액이 심장으로 더 많이 돌아와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벽에 기대어 다리를 올리거나 의자에 다리를 올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잠깐, 여기서 큰 오해가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생존이 우선입니다. 편안함보다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자세가 훨씬 중요해요. 특히 화장실에서 심장마비가 온 경우 절대 변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즉시 바닥으로 이동해서 다리를 높이 올리세요. 이것만으로도 생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의 즉시 행동 집안에서 응급시 누울 수 있는 평평한 공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4위는 물을 마시려고 하기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면 본능적으로 물을 찾게 되거든요.
인천의 최모 씨 74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자 목이 마르다며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 하셨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물을 마시는 건 여러 면에서 위험합니다. 첫째,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질식할 위험이 있어요. 둘째, 구토가 날 수 있는데 이때 물이 섞이면 기도 폐쇄 위험이 더 커집니다. 무엇보다 물을 마시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쓰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이때 몸을 움직이면 더욱 위험해져요. 여러분, 혹시 목이 마를 때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평상시라면 당연히 물을 마셔야겠지만 심장마비 의심 상황에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제자리에서 최대한 안전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에도 목이 자주 마르시는데 심장마비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물을 찾으시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으셔야 해요. 오늘의 즉시 행동 심장마비 의심 시 절대 음식물 섭취 금지를 가족들과 약속하세요. 3위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바로 혼자서 병원에 가려고 하기예요. 아직 걸을 수 있으니까 택시 타고 병원에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광주의 정모 씨 66세 사례를 보겠습니다. 가슴 통증이 시작되자 아직 괜찮다며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 하셨어요. 하지만 신호등에서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이 119에 신고해서 살아나셨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심장마비는 언제든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운전 중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던 중 쓰러지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잠깐, 그렇다면 택시는 어떨까요? 택시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택시 기사님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병원 도착이 늦어질 수 있어요. 119 구급차에는 전문 응급처치 장비와 인력이 있지만 택시에는 없거든요. 무엇보다 119 구급차는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응급실 준비를 완료해 놓습니다. 하지만 택시로 가면 병원 도착 후에도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몇 분의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19 부르면 너무 큰일 내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마비는 응급 상황 중에서도 최고 등급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오늘의 즉시 행동 119 신고 요령을 가족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2위 진통제나 소화제를 먹기. 이제 2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 진통제나 소화제를 먹기입니다. 심장마비 초기 증상이 소화불량이나 단순한 가슴 통증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의 김모 씨 72세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자 체한 것 같다며 소화제를 드셨어요. 그리고 통증이 계속되자 진통제까지 복용하셨죠. 하지만 이런 약물들이 오히려 심장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다. 특히 진통제 중 일부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거나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이런 변화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화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심장 문제를 소화 문제로 착각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거든요. 잠깐, 여기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심장에 좋다고 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상시에 예방 목적으로 복용할 때의 이야기예요. 심장마비 급성기에는 전문의 지시 없이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더 위험한 건 시간 낭비입니다. 약을 먹고 좀 나아지나 기다리는 그 시간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심장마비는 분초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약 효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특히 평소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 약물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심장마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추가적인 약물 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의 즉시 행동상비약 보관함에 복용 금지 스티커를 붙여두세요. 드디어 1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행동. 바로 참고 견디기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무서운 행동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생각이 바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울산의 조모 씨 68세 사례를 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 가슴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아들이 출근하면 병원에 가자며 6시간을 참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심장 근육의 절반이 괴사되었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심장마비에서 골든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 시간 개념이 절대적입니다. 심장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심근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20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되고 6시간이 지나면 심장의 상당 부분이 괴사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장마비는 참으면 나아지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참을수록 더 악화되어요. 특히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는 아침까지 기다려보자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잠깐,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심장마비의 전형적인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슴 중앙의 압박감, 왼쪽 팔로 뻗치는 통증, 목과 턱의 불편감, 식은땀, 메스꺼움, 호흡곤란. 이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세요. 오늘의 즉시 행동 심장마비 증상 체크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자, 이제 드디어 핵심을 공개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3가지 황금 행동법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강력한 기침법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즉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2초마다 목이 터질 정도로 강하게 기침하세요. 이때 흉곽 내 압력이 올라가면서 심장을 물리적으로 압박해 박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가슴 중앙 두드리기입니다. 주먹을 쥐고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선의 정중앙 가슴뼈 아래쪽을 1초 간격으로 강하게 두드리세요. 마치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는 것처럼 심장의 전기 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19 신고와 동시 행동입니다.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119에 신고하면서 위의 2 방법을 계속 시행하세요. 구급대원이 전화로 추가 지시를 해줄 수 있고 의식을 잃더라도 신고는 유지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순서입니다. 증상 인지 즉시 119 신고 안전한 자세 확보 기침법과 가슴 두드리기 반복.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세요. 특히 119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오늘의 즉시 행동 지금 당장 가족들과 함께 이 3가지 방법을 연습해 보세요. 보너스. 이제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보너스 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응급연락처 설정입니다. 휴대폰 잠금 화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응급연락처를 설정하세요. 안드로이드는 응급정보, 아이폰은 응급연락처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의식을 잃더라도 구급대원이 가족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2번, 니트로글리세린 상비입니다. 심장질환 병력이 있으시다면 주치의와 상담 후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두세요. 하지만 반드시 의사 지시에 따라서만 복용하셔야 해요. 함부로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3번, 웨어러블 기기 활용입니다. 스마트워치나 건강 측정기를 착용하시면 심박수 이상을 미리 감지할 수 있어요. 특히 최신 기기들은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도 감지합니다.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크게 높여준다는 걸 기억하세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응급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오늘의 즉시 행동 평소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를 응급연락처와 함께 저장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3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강력한 기침법, 가슴 중앙 두드리기, 그리고 무엇보다 즉시 119 신고. 심장마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대비와 습관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가족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작은 준비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예방입니다. 정기적인 심장 검진,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절주. 이런 기본적인 건강 수칙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익혀보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소 여러분이 하고 계신 심장 건강 관리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꼼꼼히 읽고 가능한 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 특히 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주변에 심장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세요. 앞으로도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응급처치 정보와 건강 비법으로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심장마비 단독 대처법 3단계 즉시 119 신고, 강력한 기침법 2초마다 가슴뼈 중앙 두드리기 1초 간격.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참고 견디기, 혼자 병원 가기, 진통제 복용, 물 마시기, 잘못된 자세로 눕기. 세 가지 방법 중 법부터 연습하겠습니다. 평소 심장 관리 습관 형태로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족에게 공유하신 분은 가족 공유 완료까지 추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